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택 임대차, 또 상가 건물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임대차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입장에서 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또 어찌 보면 새로운 소유자 입장에서 임차인은 또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아파트나 빌라 또 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단독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을 입찰할 때 그곳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임차인 중에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오늘은 그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임차인 관련해서는 오늘의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 더 이상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잘 이해하고 또 나중에 응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교수님 경매책 어떤 책을 좀 읽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저희 뒤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저의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책을 한 권 사서 한 두 번 정도 정독을 한다면 경매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쉬울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이제 우리 경매 탈탈탈 유튜브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자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찰자 입장에서 임차인, 어떤 임차인 인수하고 어떤 사람은 인수하지 않나, 소멸하는 것이냐, 그런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잖아요. 매매. 새로운 소유자,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까지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즉 점유와 전입신고를 최소한 하루 전에 했더라면 새로운 매수인은 그 임차인을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경매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못 받은 보증금만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앞서는 임차인. 뒤에서 한번 언급을 할 텐데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만 인수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못 받은 보증금이 있었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 요구해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았다. 그러면 소멸합니다. 떠안을 게 없습니다. 반면에 후순위 임차인, 실제로 후순위 임차인이 가장 많은 편인데 후순위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뒤에 생긴 것이거든요. 예,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과 관계없이 모두 소멸합니다. 자, 이런 기본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매에서는 소멸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중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을 우리가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주택이라면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만약에 점유를 1월 5일 날 했다. 전입신고도 1월 5일 날 했다. 그럼 대항력은 1월 6일 0시. 이런 느낌.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먼저 여러분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이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6월 7일 근저당권, 8월 9일 가압류, 9월 5일 경매 등기. 전부 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건데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이 바로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그런데 여기 아파트 임차인이 있어요. 점유 7월 20일, 전입신고 7월 20일에 했나 봐요. 그럼 대항력은 7월 21일 0시에 발생한다. 그러면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이런 임차인을 후순위 임차인.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을 받든 말든 낙찰자가 책임지지 않고 경매에서는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또 뒤에 있는 권리상의 하자들은 모두 소멸.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등기부 깨끗한 거 인수하는 것이고 임차인 떠안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건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6월 7일 근저당권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죠. 자, 그런데 아파트 임차인이 점유 5월 20, 전입신고 5월 20, 대항력은 5월 21일 0시. 근저당권보다 대항력이 빠르다. 선순위 임차인. 자,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배당을 다 받아요. 그러면 낙찰자가 떠안지도 않고 명도도 전혀 부담이 없죠. 어차피 배당을 다 받아나가는 임차인인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임차인이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거나
배당 요구를 당연히 안 하면 보증금을 못 받았거든요. 그럼 이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고 혹시라도 5억 원의 임차인 보증금 배당 요구했는데 3억만 받고 2억을 못 받았다. 만약에 네, 그러면 그 2억도 낙찰자가 떠안는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빠른 선순위 임차인. 그런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다 받으면 문제 없다. 배당 요구를 했는데 못 받은 금액이 있다. 또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그 보증금은 낙찰자가 다 떠안는다. 그런 개념을 꼭 이해해 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례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선순위 임차인만 우린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낙찰자는 후순위 임차인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선순위 임차인. 근데 선순위 임차인 소멸하는 케이스 먼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없다. 자, 서울 중구 황학동의 롯데캐슬 베네치아 45평형의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12억 원. 이번에 한번 유찰돼서 9억 6천이에요. 전용이 114.9제곱미터니까 7월 11일 날 매매 사례가 12억 4천. 그러면은 11층이니까 이번에는 낙찰이 되겠죠. 그죠? 최소한 뭐 10억 원 이상에서는 되지 않을까. 오늘은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10월 15일 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물건은 한번 입찰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 다만 이제 본인이 물건 분석, 지역 분석, 권리 분석 해보고 문제 없다는 전제하에. 자, 보니까 2009년산 15년 차. 이 정도면 괜찮죠? 33층 중에 11층 뭐 괜찮고 전용 34. 대주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그래도 단지는 대단지입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죠?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모 씨가 대항력이 빨라요. 날짜가 빠르죠? 근데 확정이자도 빨리 받았나 봐요. 배당 요구도 했어. 얼마? 9억 4천만 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9억 4천만 원, 대항력과 우선 변경이 둘 다 빠른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배당률 했으니까 뒤에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누군가가 10억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배당은 이 사람이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배당을 다 받았으니까 낙찰자가 떠안지 않고 명도도 쉽게 가능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위치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죠? 예, 서울의 핵심 대단지 아파트인데 여기 보면 2호선 신당역, 6호선 신당역 W역세권에서도 도보로 한 10분 거리. 그리고 동묘역 1호선, 6호선 도보로 한 10분 거리. 청계천을 또 감싸고 있는 것도 좋아라 보인다. 이런 부분들 체크 한번 하고요. 권리 분석은 여러분 어때요? 매각물건 명세서죠?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3년 1월 26일 이모 씨가 있는데 전입신고가 2021년 3월 5일. 어쨌거나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다. 근데 확정이자도 빨리 받았어요. 중요한 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적법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10억에 낙찰된다고 하면 9억 4천 배당을 다 받을 것이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다. 다만 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후에 타 주소로 전출했기 때문에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히려 낙찰자가 명도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9억 4천만 원 넘어서 낙찰이 된다는 전제하에 또 이 임차인보다 선순위 우선 채권이 있는 게 없다는 전제하에 지금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반면에 선순위 임차인 인수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영등포 신길동의 경남 아파트.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26평형 아파트. 7억 8천인데 두 번 떨어져서 4억 9천 9백, 한 5억.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다. 전용이 59.9력이니까 지금 시세는 한 7억 7천 7백. 그러니까 감정가가 타당하다. 그러니까 두 번 떨어진 금액은 굉장히 싸 보이죠. 싸 보입니다. 권리상의 문제가 없다면.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있어요. 말소기준 권리 중곡동 새마을금고 2021년 2월 26일. 요거보다 전입신고가 빠르죠? 근데 이 사람이 보증금 얼마예요? 3억 5천 7백.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선순위 임차인인데. 그러면 낙찰자가 떠안아야 돼요. 그럼 만약 이번 내가 5억에 낙찰 받죠? 그러면 3억 5천 7백 인수해야 되니까 8억 5천 7백에 낙찰받는 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도 유찰되겠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위치는 나쁘진 않죠. 1호선과 5호선 신길역 초역세권의 아파트, 그죠?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지상철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소음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만 아무튼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죠?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빨라. 임모 씨 현황조사
집행관이 갔었을 때 만났나 봐요. 그리고 나는 3억 5,700에 살고 있다고 코멘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요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나머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하는 사람들은 이 아파트는 내가 3억 5,700 떠안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금액 빼고 또 남는 금액으로 입찰해야 된다. 그런 점을 꼭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낙찰자 입장에서 떠안아야 될 임차인, 떠안지 않을 임차인 두 개를 명쾌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암기해야 될 것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가, 선순위 임차인은 무엇인가 등등 이런 내용을 좀 깔끔하게 완벽하게 이해해 두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본인하기 나름이다. 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요. 저의 경매책,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를 가지고 공부를 좀 더욱 열심히 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요. 네, 즐거운 한 주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파이팅입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